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100만 원력 결집불사와 불교 성전 회향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원행 스님은 BTN과 특집 대담에서 지난 3년의 소회와 향후 계획을 불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국내 포털 업체들이 화엄사와 불국사 등 일부 사찰들을 영업 중으로 표기하며 안내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포털의 영향력이 큰 만큼 불교계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불교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종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종교 편향 차별 해소 등 121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불교계 사회복지와 국제 긴급구호 전문가로 활동하는 묘장 스님이 신간을 펴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전생부터 누구나 알기 쉽게 글과 그림으로 풀어 삶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4년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제36대 집행부 핵심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민년 새해를 맞아 BTN 불교TV와의 특집 대담에서 지난 3년의 소회와 향후 계획을 전국 불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불기 2566년 이민년 새해를 맞아 BTN 불교TV를 통해 임기 3년의 소회와 올해 계획을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지난 3년을 돌아보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코로나로 제약이 많았다며 가장 먼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부대중의 동참으로 큰 과오 없이 임기 마지막 해를 맞기까지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한 작은 변화들을 추진해왔다며 100만 원력 결집과 불교 성전 회향 등을 기억에 남는 성과로 꼽았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을 통해서 불사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추진해 나가고 있었던 거, 또 이제 불교 성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집했다는 거. 또 이제 승려도 복지를 이제 가시화시킨 거. 한편 임기 동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승려 교육 제도 정비와 거점 포교당 확대 등에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승려 교육을 좀 정비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고 남은 시간이나마 또 기초를 놓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고요. 이제 포교당 건립도 광제사를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곳에 한두 군데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아쉽고. 또 제방 선언에서 정진 중인 스님들을 두루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신계사 템플스테이관 건립에 대한 기대와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템플스테이관을 잘 지어서 남북의 불자들이 함께 모여서 수행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또 남북이 경색되는 바람에 그걸 이루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달 전국 승려대회를 통해 천명할 수밖에 없었던 전통 문화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정책에 아쉬움을 표하며 뜻을 함께해준 전국 스님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정신적인 면을 많이 놓치기도 하고 전통과 문화의 가치가 또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 그 자각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종단만 아니고 여타 우리 한국불교종단협의 30개 종단에서 협력해 주셔가지고 여법하게 대회를 잘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원행 스님은 올해 주요 계획으로 통합종단 출범 60주년 기념사업과 인도 분황사 등 100만 원력 결집불사 회향 등을 소개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종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과정들이 많다며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에게는 공공정신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공선후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을 먼저,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사적인 문제는 뒤에 생각하는 그런 공공정신. 또 제일 또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이나 어떤 주의에 의해서 국민들을 편가르기를 한다든지 파당을 짓지 않도록 국민들을 화합시킬 수 있는.
원행 스님은 은사 월주 스님과 함께했던 일화와 수행자의 본분 등 종단 수장이 아닌 수행자 개인으로서의 생각 등을 밝히며 소탈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진솔한 이야기와 종단 주요 계획을 담은 BTN 불교TV 신년 특집 대담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법산 스님이 중앙승가대학교의 혁신적인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법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출가자가 감소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밖에 있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승가대 자체의 문제를 분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해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중앙승가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앞서 법산 스님은 중앙승가대 총장 원종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행 스님에게 중앙승가대 교육불사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국내 1, 2위 포털 업체들이 일부 사찰들을 영업 중으로 표기하며 안내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사찰의 종교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업체의 영업 활동과 같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화엄사를 검색해봤습니다.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전국의 화엄사가 여러 곳 검색되는데 구례 화엄사 밑에 영업 중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클릭해보니 주소와 사진 등을 볼 수 있는 메뉴들과 문화재구역 관람료로 보이는 금액들이 적혀 있습니다. 가격표 이미지로 보기라는 곳을 눌러보니 역시 문화재구역 관람료 안내 사진이 등장합니다. 결국 네이버는 구례 화엄사가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행위를 영업으로 간주해 일반인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재를 또 관람시키고 또 보존 관리하고 있는 공간에 영업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부분에서 오해살 소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급히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2위 포털업체 다음도 비슷합니다. 불국사를 검색해보니 떡하니 영업 중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꼭 한 번은 들러 우리 전통 문화에 감탄하고 간다는 세계문화유산 석굴암도 영업 중인 것은 마찬가지. 법에 의해 문화재구역 관람료를 받고 있는 종교시설의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똑같이 영업이라 할 수 있을까? 영업이라는 단어를 두 곳 포털에 검색해보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서로 똑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람료 징수 행위에 대해서 영업이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영업 중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문화재구역 관람료를 받지 않는 일반 사찰들 일부도 네이버는 영업 중이라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광주 증심사, 서울 종로구 법련사, 양천구 향림사, 도봉구 광륜사, 총지종 총지사 등입니다. 신도들의 자발적인 보시를 통해서 사찰이 운영되는 것인데 이러한 보시 행위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어떤 사찰이 영업 행위를 한다거나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다거나 하는 활동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정말로 아주 잘못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법을 믿고 신행활동을 하는 사찰을 영업 중이라는 그릇된 표현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곳인 것 마냥 오해받도록 한 포털업체들. 포털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큰 만큼 불교계 차원의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불교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종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종교 편향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은 물론 불평등 양극화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등 12개 분야 121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예고한 대로 불참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참여불교 제가연대와 신대승 네트워크 등 불교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 함께센터 리영희 홀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교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불교 시민사회단체들은 종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종교 편향과 차별 해소, 전통문화 계승과 민족문화 창달을 비롯해 불평등 양극화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 일자리, 노동 등 12개 분야 121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대중들의 고통이 뭐냐, 이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을 어떻게 이번 대선 통해서 사라지게 할 거냐. 그래서 새로운 세상,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서슴지 마시고 이제 수용하시고. 불교 시민사회단체들은 종교 편향과 차별 해소를 위한 종교차별 공직자 처벌 입법화와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터 주관부서의 국무총리실 이관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난 연말 불거진 문체부 캐럴 캠페인 등 정부의 종교 갈등 유발 사례와 같이 종교 간 대립과 갈등의 씨앗이 되는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 예산 지원 방지를 위해 개방직 감사관제 도입 등 종교 편향 해소 등을 위한 15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지성원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확대 추진과 경관까지 포함하는 문화재 개념의 다변화 정책 개선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간 개념을 확대해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문화재를 관람의 대상이 아닌 국가와 소유자와 국민이 함께 지켜나갈 문화유산으로서 인식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는가.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진보당과 새로운 물결, 노동당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교인 과세와 공직자 종교차별 입법화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질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불참했습니다. 제안해 주신 많은 정책들 꼭 그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정책 제안들을 가지고 저희 정책들이 더 보강되고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민국을 위하는 진정한 마음이 느껴지고 불교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을 초청해 불교 관련 정책뿐 아니라 국가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한 정책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토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차기 주지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은혜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차기 주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 은혜사 주지 직무대행 법일 스님과 제주 약천사 주지 덕조 스님, 운보암 선원장 불산 스님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선거에 출마한 스님 3명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17일 오후 1시 육화원에서 열리는 산중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주지 스님이 결정됩니다. 한편 지난해 1월 덕관 스님이 은혜사 주지로 선출됐지만 취임 넉 달 만인 지난해 7월 중도 사퇴하면서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불교계 사회복지와 국제 긴급구호 전문가로 활동하는 묘장 스님이 신간을 펴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누구나 알기 쉽게 글과 그림으로 풀어냈는데요. 이석호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입문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출간됐습니다. 불교계 사회복지와 국제긴급구호 전문가로 활동해온 묘장 스님이 부처님 삶을 화두 삼아 정진하며 집필한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불교를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체험했다고 해야 되나? 이 책 안에는 그런 어떤 대승에만 치우친다거나 또는 이렇게 테라바다권 불교나 이런 거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골고루 제가 이제 다 담아내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부처님 나라 인도 이야기부터 부처님 탄생과 전법, 포교, 열반까지 책은 240여 쪽의 적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생애와 가르침의 핵심을 콕 집어서 누구나 받아들이기 쉬운 일상어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법을 구하며 중생을 구호하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불교와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 생애를 살펴보는 것에서 비롯되고
부처님 생애는 전생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처님의 전생을 보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행이잖아요. 보살행의 모습을 보면 이제 법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한 참혹한 재난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온 묘장스님. 구호 활동 당시 몇 차례 죽음의 위기도 있었지만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부처님을 생각하며 신심이 깊어지고 마음의 안온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스님이 책을 통해 바라는 건 지혜를 바탕으로 한 자비 실천은 물론 깊은 신심으로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경 속에는 부처님의 말로 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이 책에는 부처님의 모습과 행동이 들어 있습니다. 책은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지방 캠퍼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명칭 변경을 논의해온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YG 캠퍼스로 변화를 도모합니다. 지난해부터 새로운 명칭 공모에 나선 경주 캠퍼스는 구성원 선호도 조사와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YG 캠퍼스를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어제 학교법인 동국대 제342회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영문 YG 이노베이션, 스마트 에볼루션의 앞글자를 딴 YG 캠퍼스는 지혜롭게 혁신하고 스마트하게 융합한다는 뜻을 담았다고 경주 캠퍼스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새 캠퍼스 명칭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날 동국대 이사 동관스님과 우송스님은 법인 발전기금 각 5천만 원을 전달하며 각 기관의 건화기념 구현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학교 발전을 위해 지난해 11월 말 시작한 108배 기부 릴레이 캠페인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8일까지 이어지는데요. 현재까지 많은 동문과 불자들이 참여하며 학생 장학금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동국 발전은 동국인의 손으로 육바라밀의 첫 번째 덕목인 보시를 실천하고 이를 주위에 권선하며 새로운 인연을 맺자는 취지로 시작한 동국대 108배 기부 릴레이 캠페인. 우수인재 육성에 쓰일 장학금 마련을 위해 문을 연 이 캠페인이 석 달째 접어든 현재 참여 인원 1000명을 넘어 모금액도 10억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학위원회 고문인 자승 스님이 윤성희 총장을 지목하며 시작해 교수와 직원, 학생, 스님, 동문과 불자까지 동참 대상 폭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동국대는 편안한 곳에서 각자 108배를 하고 기부금을 보낸 뒤 다른 3명에게 권선하는 이 캠페인이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불자로서의 긍지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동국대학이 중앙일보 평가에 처음으로 9위가 됐습니다. 불자님들, 그다음에 많은 동문들, 일반인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원력을 모아가지고 학교에 큰 동력을 만들어내자. 동국대는 108배 기부 릴레이를 통해 모연된 기금을 모두 학생 장학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재학 중 장학금 혜택을 받은 동문이 졸업한 뒤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지난해 4월 건학위원회 출범 이후 장학제도를 개선하며 제2건학의 초석을 놓은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저희가 여기 학교 오는 학생 모든 사람들에게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주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 108배 기부 릴레이는 그것을 위한 하나의 어떤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는 서울에 자리한 국내 유일의 불교 독립 대학으로서 한층 더 위상을 높이고 불교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세계적인 불교 기반의 그러한 명문대학으로 만드는데 다 관심을 가지시고 동참해 주시고 키워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바람입니다. 동국대 108배 기부 릴레이 캠페인은 오는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까지 이어지며 당일 별도의 회향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구례 천은사가 이민년 새해를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에 앞장섰습니다.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은 지난 7일 구례군청 앞에서 전달식을 갖고 김순호 구례군수에게 성금 300만 원과 쌀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쌀 2톤은 서울 도선사 4부대 중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구례 지역 저소득 가정과 복지시설에 고루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진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며 온정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물품을 준비하게 됐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천태종 서울관문사가 80세 이상 신도들에게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 청려장을 전달하며 효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6일 경내 옥불보전에서 봉행된 이민년 신년 할애법회에서 관문사 주지 경혜스님은 80세 이상의 신도 91명에게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인 청려장을 전달하면서 가정에서의 효를 실천하고 애국불교의 뜻을 이어가길 기원했습니다. 또 이날 관문사는 윤종보 신도회 부회장 등 중앙간부 12명과 변형주 씨 등 지도위원 3명, 신동환 청년회장과 전영군 서초지회장 등 지회장 8명, 강한순 씨 등 화주 5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주지 경혜스님은 한마음으로 단합해 관문사가 항상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